개인 투자자에게도 공평하게 제공되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클라우드 서비스죠. 사람들은 아마존이라 그러면은 대부분은 쇼핑몰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건 이제 일반인들한테 눈에 네.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근데 아마존 매출의 절반, 그렇죠. 그리고 영업이익의 51%를 누가 내고 있냐? 클라우드 서비스가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존의 가장 큰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는 거는 AWS예요. 작년 좀 떨어졌는데도 제일 압도적이에요. 아마존. 이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체감을 했던 게 한 3, 4년 됐나요? AWS가 잠시 이제 셧다운 됐던 적이 있었어요. 잠깐. 그래서 뭐 쿠팡이니 뭐 나이키 사이트니 아무것도 안 열리고 막 그랬던 적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아마존 웹 서비스가 크긴 크구나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밑에 흘러가는 거 엄청 크죠. 삼성전자는 네. 아마존 웹 서비스 다운되면 전 세계 서비스가 멈춰요. 휴대폰 서비스 대부분이 멈춥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 얼마나 큰 돈을 아마존한테 갖다 바치고 있겠어요. 네. 삼성전자 그 서비스를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 시대가 되면은 그때는 이 클라우드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AWS가 재미난 전략이에요. AWS는 자체 인공지능을 안 만들어요. 그러게요. AWS는 내부에서 만들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놀랍게도 오히려 인공지능 만들고 싶은 사람 우리한테 와서 다 만들어 해요. 우리는 안 만들 거야. 우리 클라우드에 와서 이 바다에서 헤엄치세요.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뭐냐면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 여기 있거든. 이거 쓰고 싶은 사람 다 애저로 들어와. 구글도 똑같아요. 네. 우리가 만든 멋있는 제미나이 있거든. 이거 쓰고 싶은 사람 우리 애저로 다 들어와. 애저가 아니라 그 G 클라우드로. 네. 거기서 써. 왜냐면 그게 돈이 되거든요, 엄청. 그렇죠. 예, 그리고 미래에는 이게 주종 사업이고요. 그런데 AWS는 놀랍게도 뭐냐면 우리는 안 만들 거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들 우리 거 안에다 갖다 놓을 테니까 그거 관심 있는 사람 갖다 쓰거나 혹은 너희들이 만들어서 이 안에서 다른 사람한테 팔어. 라는 전략이에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오히려 그런 게 있죠. 아마존은 장사꾼이잖아요.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예요. 아마존은 자체적으로 물건을 안 만들어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다른 데서 물건 가진 걸 여기서 니들이 제일 싸게 팔어. 그리고 고객이 제일 싼 물건 가져가도록 하는 접점에 있는 사람들이죠. 장터예요. 장터. 마켓플레이스인 거죠. 장터죠. 네. 그런데 지금 AWS도 비슷해요. 우리가 그 인프라스트럭처나 장터에 해당이 되는 공간, 장터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장터에 가면 물도 배급해야 되고 전기도 있어야 되고 네네네네. 이건 우리가 다 배급할게. 여기서 니들이 물건 팔고 이거 물건 팔 사람 다 들어가고 기술 팔고 와서 할 거 다 해. 인공지능 팔 사람 여기 다 모여. 인 거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장터를 유지해야 되고 장터를 해야 되는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 저거 좀 장사 잘 되는 것 같은데 네. 이제부터 내가 이 장터에서 만두는 내가 팔 거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두 가게가 이익이 나기 시작해. 저기 야채 가게 이익 나네? 그럼 야채는 내가 팔게.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특화된 AS 서비스만큼 이거 하나는 잡자. 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장터의 균형 감각이 깨지죠. 어떤 장터에서 장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물건도 팔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장터를 껴안기 어렵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 안에도 만두 가게가 이 집도 있고 저 집도 있어야 되는데 한 집이 그 시장의 만두를 다 먹어버리면 다 먹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의 주인이 나 이제부터 만두 팔 거야. 라고 하면 거기에는 시장 주인. 시장 주인이 그 마켓플레이스의 주인이 장터 주인이.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존하고 AWS는 장터 주인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장터 주인이 내가 만두 팔겠다고 나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들어와서 AI 해봐. 개발하십시오. 우리는 안 할게요. 라고 지금 하는 게 스탠스예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TSMC랑 마찬가지네요. 마찬가지죠. TSMC도 고객사랑 경쟁하지 않는다. 우리도 반도체 개발하지 않을 테니까 와서 맞아요. 주문만 주세요. 우리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것처럼. 100% 같은 전략이에요. TSMC 그렇게만 역시 대표님 TSMC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TSMC의 마켓플레이스 전략이죠. 전통적으로 마켓플레이스는요, 자기가 생산을 하지 않았을 때 신뢰감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을 가져가는 거니까요.
근데 자신이 생성해서 배포를 하는 순간에 혼란을 주기 시작하고 마켓을 흐려요. 국내도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제 가족하고도 같이 갔는데 제 아내하고 노브랜드를 왜 분리시켰겠어요? 노브랜드는 자기네가 생산하고 자기네 브랜드거든요. 이마트 네네네. 브랜드. 네. 근데 그거를 이마트 브랜드 안에서 입점해서 거기서 같이 경쟁을 시켜버리면 더 싸게 만드는데 그렇죠. 그럼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그냥 매장도 분리해버리고 그렇죠. 브랜드도 법인도 분리하고. 분리됐는지는 제가 잘 맞아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핵심은 AWS 행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AWS는 또 다른 행보인 거예요. 메타하고는. 그러네요. 우리는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대주고 그걸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를 대주고 할 테니까 그걸로 사업할 사람들 다 모여봐. 그러니까 정보전이죠. AI로 사업할 사람들은 MS 애저나 구글 원 클라우드 가고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경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오픈 AI가 얘기하는 아까 그 얘기로 다시 들어가면은 7조 달러를 가져다 뭐 했을 거냐라고 한다면 이제 뭐 진짜 그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거대하게 이제 엔비디아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질문 그에다가 있습니다. 네. 근데 7조 달러면 제가 잠깐 네, 이게 네. 딴짓하면서 계산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이 3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애플도 3조 달러 조금 안 되죠. 엔비디아가 2조 달러가 좀 안 됩니다. 이거 다 합쳐봐야 8조 달러거든요. 그냥 이거 셋 다 사버리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거의 비현실적이라고 봐지는데요. 예. 제가 생각을 하는 가장 높은 수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3천조 정도 내외가 어쩜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힘은 아니에요. 전 세계 거기 어디죠? 블랙락인가? 아, 네, 자산운용사들. 자산 운용사들 P들 한 대여섯 개만 붙여서 돈을 모으기 시작해도 그 규모가 2조 달러 만들어질 수 정도 있죠. 모으죠. 충분히 모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 시총이 2조 달러가 좀 안 되니 거의 엔비디아만한 거 하나 만들 수도 있다. 그렇죠. 물론 그게 이제 네. 기술이 하루아침에 되나? 왜냐면 그 AMD도 열심히 GPU 만든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생태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엔비디아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첫 번째는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은요, 칩이 아니에요.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칩을 설계하기도 하지만 쿠다라는 그 생태계가 있다라면서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쿠다 생태계뿐만 아니라요, 그 쿠다가 이제 쿠다로 컴파일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쿠다로 소통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데이터를 로딩을 하고 뭘 하거나 분배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다가 그 쿠다 하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GPU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까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게 오랜 기간 동안에 굉장히 켜켜이 쌓이는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 도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켜켜이 쌓이는 소프트웨어 도구들에는 또 특허가 엄청나게 배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쿠다와 같은 GPU 아키텍처를 그대로 흉내내서는 엔비디아의 아성을 이겨낼 방법은 없어요. 그건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요 부분의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얼마 전에 정인성 작가랑 이야기했던 그 엔비디아를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이유, 그 쿠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달아드릴게요. 네, 그래서 TPU를 구글이 만든 게 쿠다하고는 다른 아키텍처인 거예요. 쿠다나 GPU하고는. 그래서 TPU 구글이 아키텍처는 자체적으로 만든 거. 구글이 자체적으로 만든 칩이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것도 왜 TPU냐? 그럼 텐서 프로세스 유닛이 그 텐서가 이게 구글이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의 대부분의 머신러닝 엔진에 들어가 있는 기계학습 시스템이에요. 네. 자기네 거에 그냥 최적화되어 있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바라보기에는 뭐 만약에 그게 진짜 성공한다고 하면은 오픈 AI의 꿈은 뭐냐? 그냥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 칩도 중요하긴 해요. 네. 근데 그 반도체 칩을 운영을 하고 통합하고 통제하고 효율성 있게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체계가 그 위에 얹어지는 거에 대한 꿈을 꾸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네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자기네만 쓰는 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생각을 하는 걸 보면 그거에 해당이 되는 마켓플레이스를 생각하고 있다고 좀 봐요. 오히려 이제 자기네 칩 생태계로 네.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걸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생각하고 있다고 100% 보고 있고요.
그 자기네 칩과 그 소프트웨어 스택과 자기네 모델이 연결되어 있는 아마존인 거죠. 그 거대하게 올라가 있는.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위에서 굉장히 쉽게 개인들이 자신의 AI를 만들고 그걸 유통하고 팔고 배포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에는 당연하게 크립토 커런시를 포함한 블록체인이 위로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큰 다음 세계의 인터넷인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다음 세계 인터넷. 웹 4.5하고는 좀 다른 개념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 큰 스케일이에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진짜로 샘 알트만이 몇 조 달러를 조달을 해서 우리가 네. 칩 설계까지 다 하겠다 하면 설계 엔비디아, 생산까지 다 하겠죠. 그래, 엔비디아나 TSMC한테는 악재입니까? TSMC를 사버릴 수 있을 테니까 그건 뭐 잘 그건 모르겠고요. 모르겠고. 그러면 엔비디아한테는 악재입니까? 두 가지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악재죠. 단기적으로는 주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엔비디아를 도전했었던 많은 곳들이 떨궈져 나갔었던 거를 기억을 해보면 과연 그래서 엔비디아의 아성이라는 거를 넘어설 수 있냐는 거는 모르죠, 아무도 지금. 과연 될까? 과연 될까는. 근데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3년 지나고 5년 지났는데 제대로 된 칩 안 나오더라. 칩이 나왔는데 성능이나 퍼포먼스에서는 도저히 못 쫓아가더라. 라고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구글의 TPU 같은 입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네만 쓰고 많은. 그렇죠. 5년 전만 하더라도요. 구글이 아까 말씀드린 TPU를 일반인한테 잘 안 줬어요. 신청서를 내고 심사까지 받아야 줬어요. 그것도 딱 한 개만. 자기들은 몇만 개씩 쓰면서. 구글이. 네. 네. 그때 왜 TPU가 그랬냐면 그 당시만 해도 엔비디아 GPU보다 구글의 TPU가 2배에서 5배 성능이 좋았어요. 네. 놀랍게도. 근데 5년 사이에 지금은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TPU보다 H100이나 H200이 최소한 10배 이상 성능이 좋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기술력의 넘사벽인 거고 지금까지는 다들 도전했지만 엔비디아한테 안 됐고. 안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젠슨 황이 약간 좀 견제하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했죠. 샘 알트만이 7조 달러를 조달한다고 그만큼 돈 안 필요하다. 저 오바다. 그럼요. 이랬던 게 약간의 그런 경쟁 심리? 이런 게 있었던 있긴 것 같아요. 있겠지만 그분이 경쟁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얘기한 거라고 저는 봐요. 안 된다. 그건 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돈까지 아니, 돈이 아니라 필요하겠냐. 기술력이. 그 돈까지 필요하겠냐. 뭐 1, 2조 달러만 있어도 될 거야. 돈은. 근데 그 다음에 내면 얘기는 근데 돈 그 정도 모은다고 할 수 있겠니? 라는 건 또 다른 얘기겠죠. 그렇죠. 이게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사실 반도체가 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또 아니고요. 또 아니에요. 돈만 있다고 됐으면 뭐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반도체를 더 잘 만들었겠죠. 네.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다 이제 가장 큰 도전 과제라고 제가 봐지는 건 이거예요. 예. 아까 그렇게 큰 돈 만드는 거에 전 로보틱스가 들어간다고 확신을 해요. 로보틱스가요? 네. 오, 이것도 흥미진진해지는데 어떻게요? 100% 들어갈 거예요. 로보틱스 들어갈 겁니다. 지금 아니 근데 반도체 만드는 데들은 거의 다 무인화가 거의 돼 있거든요. 아니요. 그 생산이 아니라 네. 전체 큰 흐름으로 본다면은 AI는 뇌만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휴대폰을 켜거나 컴퓨터에 앉아서 뭘 질문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네. 실생활에 영향을 주려면 걔가 자동차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집에 있으려면 하다못해 로봇 청소기라도 돼야 되는 거죠. 네네네. 다음에 그 AI가 연결되는 것은 실제로 몸을 가진 기계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뭐 칩 생산 공정이 이게 아니라 공정이 AI 아니라 우리가 활용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과정에서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더 많은 GPU와 더 많은 네트워크와 더 큰 인프라스트럭처를 필요로 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진 만들어내고 영상 하는 것보다요. 만들어내는 이걸 넘어서서 네. 실제로 우리 그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이 역시 들어가는 옆에 같이 거죠. 돌아다니고 네. 자동차 조립하러 휴머노이드 네. 이렇게 오고 하려면 네.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에서 단일한 GPU 같은 게 들어간 단일화 컴퓨터 중에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도조예요. 테슬라의 테슬라가 그 가지고 AI 있는 컴퓨터. 그럼 AI 네. 컴퓨터에 그 AI 컴퓨터는 뭐에 특화되어 있냐면은 자율주행 자동 하는 차에서 이미지 인식하고 자율주행자 의사결정 하는 것들에 해당이 되는 네. 거에 특화되어 있는 거죠. 그걸 학습하는 걸. 지금 도조에 제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곳에서 아직 잘 모르지만 가장 큰 용도로 고민하고 있는 게 AI 학습하고 그 다음에 로봇이에요. 옵티머스.
네. 테슬라 그 로봇. 로봇이요. 옵티머스가 테슬라 로봇 아닌가요? 맞을 예, 거예요. 맞아요. 그 쫄쫄이 입고 다니는. 네, 쫄쫄이 입고 다니는.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7,000조 돈, 2,000조 돈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단순히 AI로만 갈 가능성은 전 적다고 봐요. 아, 그래서 이게 거기에는 이제 로보틱스가 로봇까지 들어가요. 간다. 로보틱스가 들어가고 그 로보틱스 들어간 그건 제 뇌피셜이 아니에요. 예, 빠질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저희 기술 분야에서 뭐라고 하냐면 임바디드 AI라고 해요. 임베디드가 아니라 임바디드. 그러니까 로봇의 몸 속에 들어가는 그렇죠. AI. AI. 그리고 그리고 그 안이 걔는 막 클라우드하고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다. 그래서 사람처럼 생긴 로봇 머리에 CPU도 있고 GPU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면 거기에 또 가장 큰 시장이 자동차 시장인데 자동차의 자율주행이 들어가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은 풀 셀프 드라이빙은 아니에요. 그렇죠? 와, 2단계, 2.5단계 2.5단계예요. 예, 근데 예. 그러니까 조그만 칩들 들어있어요. 예, 들어있어요. 실제로. 네. 이 AI 칩들이 들어있어요. 자동차에. 근데 풀 셀프 드라이빙 정도로 가려면 지금 있는 GPU 중에서도 4090이나 A100 정도 되는 게 2개가 들어가야 돼요. 향후 그게 언제쯤 될까? 제가 보기엔 한 10년 후쯤? 4090 A100은 이제 엔비디아 모델. 엔비디아 4090은 좀 후진 거고 그거는 한 컴퓨터 게이밍 컴퓨터에 들어가는 정도. 한 3, 4개 예. 정도 들어가거나 해야 되는 성능이에요. 근데 왜 2개가 들어가야 되냐? 자율주행하다가 얘 하나 칩이 타버리거나 아. 망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제 백업 돼야 되니까. 백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율항법이 필요한 모든 기계들은 2개, 최소한 2개가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비행기는 아마 3개일 거예요. 규정. 규정상에. 자율주행을 하다가 하나 타버리거나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예. 예, 그럼 바로 갖다 박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 칩 수요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저는 로봇이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움직이는 액추에이터라고 그러죠. 움직일 수 있는 동력과 동력 기관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다 로봇이에요. 물리 세계에서. 여기에 이제 AI가 들어가게 되면 단순한 반도체뿐만이 아닌 거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A100, H100 이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서버실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휴머노이드 같은 걸 이제 실생활에 보려면 당연히 이제 집집마다 네. 필요한 그것도 2개, 3개씩. 네. 휴머노이드가 와서 물걸레질 하다가 싸대기 때리면 안 되니까. 오류 나면 안 되니까. 네. 야, 근데 이게 되게 영화 같은 이야기 같긴 한데 최근에 챗GPT 3.5 공개 이후에 일련의 변화들 흐름을 보면은 야, 이거 진짜 한 5, 6년 뒤에 나오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하거든요. 겁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트렌드고 이거는 꼭 될 수밖에 없고 기술적으로. 왜냐면 저는 그 가운데 깊숙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산업에 계시니까. 또 저는 산업계에도 있고 연구계에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내용들을 전체를 읽고 저희 회사도 그 중심에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음 주인가 제가 어서 강연을 하는데 제목이 The Inevitable Moment거든요. 무슨 뜻이? 그러니까 뭐라 표현해야 영어만 잘하시고 이거 우리말을 잘 못하셔서. 되나? 결정적인 순간, 되돌아갈 수 없는 순간, 아, 되돌아갈 수 없다. 결정적이고 되돌아갈 수 있고 숙명적인 순간. 아,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그냥 오는 미래다. 예정된 미래. 예정된 미래예요. 숙명된 순간인 거예요. 숙명적 순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순간을 지나간 건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돌아갈 수 없고 번복할 수 없는 순간인 거죠. 무섭네요. 네, 근데 그게 작년에 시작이 된 건 확실해요. 그쵸, 이미. 네, 이미 시작이 된 건데 그리고 거기서 뭐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건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여기 청취자분들한테 많은 말씀드렸어요. 근데 네네네. 제가 모르는 건 있어요. 그 속도는 모르겠어요. 속도. 방향은 알겠지만 속도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솔직히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이경일 대표님한테 질문지를 보내드리고 나서 소라라는 그 영상 생성형 네, 인공지능 네. 서비스가 공개가 됐어요. 근데 재미나이 사이에 2.5도요. 그러니까 네. 그 일주도 아니고 며칠 사이에 또 세상이 한번 바뀐 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속도는 저도 진짜 모르겠고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함부로 예측하기는 정말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단은 말씀드린 방향은 진짜 되돌릴 수 없는 또는 숙명적인 순간은 이미 지나갔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거대한 흐름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저
옆에 생수 있는데 생수 좀 따서 네. 좀 드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네. 제가 아니 그런데 마음이 이제 가시려고 그래서 충분히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행동경제학 이런 거 인지심리 많이 공부하거든요. 네. 일부러 물을 안 따고 계셨던 거예요. 이거 따면 미안하니까 내가 요것만 마시고 컵 다 비우고 가야지.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물을 따게 했기 때문에 네. 더 뽑아내야 됩니다.